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널리스트 박종배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이경수 회장님의 신간 같이 꿈을 꾸고 싶다라는 책의 좌담에 초청이 돼가지고서 제 일생에 가장 큰 영광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 김남도 교수님 이렇게 참석하게 되셔가지고 또 정말 뵙고 싶었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기업가분들의 이런 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그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후배 기업가나 이제 저 같은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K뷰티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담고 있어서 정말 화장품 업계에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위원님 모시고 이런 자리 갖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처음 갖는 이 거북한 자리를 갖게 된 거는 정말 K뷰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나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코스맥스 직원이라면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 종사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화장품 산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그냥 뭐 아모레 있고 뭐 LG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코스맥스라는 엄청난 그 ODM 회사가 이 K뷰티의 성공을 연인차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창업자이신 회장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이제 장관께서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그 수출 1등하는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K뷰티의 어떤 그 경쟁력의 근간, 핵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저희 회사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그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면 3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현재 IT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어떤 이런 시대에서는 이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고 전에는 미의 기준이 그 서양이었다면 이제는 미의 기준이 감히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세계인이 한국인의 피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자기들도 쓰고 그리고 그 화장품을 그 화장 방법 그대로 따라 하면서 자기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옆으로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제일 중시하면서 구매하는가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이 작은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약진할 수 있는 데에는 고객의 구매 기준이 이제 브랜드보다 상품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자체 생산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코스맥스에서 ODM을 해주신 그 결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증 효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브랜드력이 아주 약한 인디 브랜드들이 한국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코스맥스라는 든든한 그 버팀목이 상품력의 기본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고 굉장히 요새 더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페이스샵 그 출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얘기인데 이게 정가 3,300원짜리를 내려면 이게 제조 단가는 1,000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다른 고객사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화장품이라는 게 기존 그때까지 생각은 이미지 상품이고 패션 상품인데 값만 싸다고 소비자가 움직이겠냐라고 회의감을 다 느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거기 문전성시를 이루고 가게가 하나둘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걸 봐서는 정말 이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때 그 화장품이 거품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을 걷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300원 정말 파격적인, 그때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그때 제 영업사원들 정말 그 기존 고객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때는 저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참 직원들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가 페이샵 제품을 다 만들어 드리겠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안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만에 250가지 품목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서 굳게 약속한 것이 부자재라든가 다른 거 전략할 건 최대한 전략하고 그 대신에 품질만큼은 양보하지 말자. 그런 어떤 페이샵의 성공 사례가 그 옆 다른 브랜드 샵에도 전파되고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본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게 또 믿기가 어려웠었는데요. 3개월간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더 페이스샵 명동 1호점 매장에 채워넣을 250가지 품목을 개발해서 생산해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일주일 내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만은 꼭 쉬자라고 했고, 평일날 늘 늦게 들어가니까 수요일날은 저녁 이후에는 근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정말 그때는 그 라인 직원들 고맙죠. 그 국내에서 원브랜드 샵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사업의 이제 기반을 크게 닦으셨는데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셨어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큰 회사들이 주력 품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순수히 OEM 쪽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답답하게도 느껴졌고,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해외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부터 방향을 중국 화장품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로컬 화장품하고 같이 성장하려면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상해를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상해가 인건비도 높고 땅값도 비싸지만 거기다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 상해에 들어갔고, 국내 다른 회사들이 상해 아닌 다른 데 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조직 관리, 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지화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그 나라의 국민 이상으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존재해야 되는 가치, 말하자면 우리 고객이나 그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직원들의 애사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43일간을 집에 못 가고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식재료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는 복도에다가 박스 깔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43일간을 버텼다는 것은 애사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한번 중국 로컬 회사들하고 화장품 사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미의 중심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미국 동향으로 올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아마 10년 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상품력이냐 브랜드냐 두 가지를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상품력을 많이 보게 됐다. 그게 K뷰티 성공의 되게 근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브랜드를 보고 언제 상품력을 중시하느냐 보면 온라인 쇼핑 때는 확실하게 상품을 더 봅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쇼핑으로 아마존으로 뭐 이렇게 Q10으로 많이 돌아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코로나가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다. 예, 그게 굉장한 위기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K뷰티에 되게 큰 기회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만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공장도 코로나가 돌지. 정말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폭발하는 수요를 맞춰내신 게 이게 그 성공의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이면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기가 자동으로 기회가 되지는 않죠. 철저히 준비된 자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현지법인 만드실 때 애사심이라든지 가치의 존중이라든지 또는 법을 준수한다든지 하는 준비를 뭐 누가 시키거나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철저히 해오신 그 준비가 결국 코로나라는 위장된 축복을 정말로 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이제 브랜드가 주도를 해서 브랜드가 주도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브랜드의 그 신뢰를 믿어서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브랜드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쓰는 시대가 실제로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런 앞으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좋은 것을 샀는데 뒤에 보면 코스맥스,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다. 선뜻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써봤더니 정말 제품이 좋고 구매의 어떤 그런 기준이 물론 100% 제조원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거는 브랜드를 보고 만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올 거고 지금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센터를 갖는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K뷰티가 그 세계적으로 보면 MZ 세대들한테 상당히 침투율이 높고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MZ 세대들의 어떤 소비 패턴에 소비 스타일에 K뷰티가 어떻게 이렇게 최적화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수님이 더 잘 책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MZ 세대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그 전 세계 화장품에 영향을 줬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MZ 세대들한테 그렇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자체로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1,000억 이상 매출되는 데가 54군데라면 이건 옛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각국의 로컬 큰 회사들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글로벌 큰 회사한테 거기 가서도 질문 받은 것이 왜 자기들하고 인디 브랜드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저한테 그 차이점을 묻는다는 것은 거꾸로 인디 브랜드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그 인디 브랜드 장점을 자기들 회사에 적용하고 싶어서 물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스피드고 두 번째가 온라인에 그 인디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고 세 번째가 그 MZ세대들이 주 타겟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완전히 인정을 했고 어제도 똑같이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자체 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같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쪽을 의논을 한참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인디 브랜드하고 같이 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성장축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하고 또 한번 성장할 수 있고 로컬 회사들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떤 정말 저희 회사 세 번째 온 성장 기회가 제일 큰 성장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MZ세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되게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의 영향을 덜 받고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성향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K뷰티 그리고 코스맥스 제품들을 잘 소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요. 그 MZ보다 나이 많은 세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도 성장기를 살았습니다. 성장률이 아주 높았죠. 이 성장률이 높으면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약간 이제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 특히 Z세대는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조금 정체기에 들었을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만을 했어요. 고도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치도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소확행, 욜로, 아보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특징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굳이 뭐 브랜드 좋다고 너무 비싸고 이런 상품을 쓰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내 가치에 맞는 상품 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보고 콩할 만한 글씨로 쓰인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를 확인하게 된다. 근데 이제 희망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MZ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코스맥스와 K뷰티의 장래가 앞으로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후반부로 이제 가게 되면 기술적인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개인형 맞춤 화장품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2020년 이후로 계속 매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상인 줄 알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소비자가 주도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맞춰주려면 많이 만들 수가 없고 또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피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기가 했는 걸 했는데 그게 그대로 계속해서 좋으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그 맞춤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그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맞춤식으로 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처방이 신속하게 짜져야 됩니다. AI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정보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바로 처방이 짜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표는 한 가지를 10개씩 만드나 10가지를 한 개씩 만드나 생산성은 똑같아야 경쟁력이 있다. 말하자면 맞춤식으로 간다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30% 50% 비싸게 가격이 매겨지면 그거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맞춰주더라도 10% 남짓 정도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지금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그때 즉각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 맞춤화는 뭐 피할 수 없는 대세고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상황에 맞는 화장품을 필요로 한다는 니즈가 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별화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개인 맞춤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이제 경제적 배경이 있다. 뭐 요즘 다들 너무나 화두입니다만은 인공지능의 이제 발달입니다. AI가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것은 역시 개인에게 맞춰줄 수 있는 처방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결국은 이 솔루션을 어떻게 내느냐가 저는 향후 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 석세스 팩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뭐 거의 70%까지는 달성하셨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맥스가 굉장히 커다란 트렌드에 잘 대응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옆에서 잠깐 느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 코스맥스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AI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우려가 싹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K-뷰티가 지금 저희 상당히 그 진격의 K-뷰티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K-뷰티가 얼마나 더 그 갈 수 있을 것인가? 향후 10년 후에 K-뷰티는 어디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K-컬처, K-뷰티에 대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보다 외국에서 볼 때 더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뉴욕타임즈 21년 11월이니까 이게 벌써 한 4년 됐네요. 4년 전에 어떻게 썼냐 하면 한국은 어떻게 문화적 거물이 되었는가. 아시아 및 동남아 시장에서 확장되어 세계 구석구석으로 스며든 문화적 초대형 거물이다. 읽을 때마다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또 1년 채 되지 않아서 22년 9월에 NPR 미국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화되었는가? 한국인은 그 자체로 수출품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인기 있다. 이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인의 개개인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 요소를 조합해서 한국식으로 재탄생시킨다. 한국의 드라마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히트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요소를 우리 한국적인 데 녹아져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히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K-뷰티가 글로벌 B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20일에 뉴욕타임즈가 또 이렇게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문화적 시대 정신을 만들었다.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문화적 시대 정신을 K-컬처가 만들었다는 것. 현세의 문화적 시대 정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류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이제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세계인의 생활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K-뷰티가 다음 선봉장이 될 것인가? 당연히 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K를 떼고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하는 것으로 길게 보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굳이 K다 아니다를 얘기할 거 없이 그 브랜드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지. 그리고 코스맥스가 만들어줬으면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의 좋은 파트너십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의 시장이 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예상이고 바람입니다. 시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신년사에 쓴 거 2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1위가 됐거든요. 1위가 그때 16년도 신년사 할 때는 우리가 1위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자료가 늦게 돼서 17년에 알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그 제목을 해가 뜹니다 라고 해서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해가 뜹니다. 여기 한국에서 뜨고 서해 건너 중국에서 뜨고 내일은 태평양 넘어 미국에서 뜹니다. 한국에서 일어나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으로 모여듭니다. 내가 변하고 그래서 그대가 변하면 나와 그대가 어울려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부문이 변화하고 세밀하게 변화하고
결국은 완벽하게 변화합니다. 내가 오릅니다. 그대가 오릅니다. 우리가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해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 그 K-뷰티 한국 화장품 이렇게 분위기가 충분히 이제 무르익고 있어서 그때 썼던 겁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실감 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할 게 있는데 이 책 제일 뒤쪽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17년도에 제가 1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소감과 그걸 그 바탕을 가지고 이거 쓴 겁니다. 이 책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싶다. 새해 새 아침 눈을 떴다. 어두운 밤의 꿈을 꾸는 동안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내 주위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있다. 밤의 꿈은 잊고 싶다.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다.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낮의 꿈을 꾸고 싶다. 우리가 모시고 싶은 사람과 우리가 오래 같이 한 사람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과 저 찬란한 햇빛 속에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가꾸어 가고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같은 꿈을 꾸고 싶다. 그 2017년에 유니레바의 3조의 가치를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로레알한테 스텔란드가 6천억 가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에스트로다가 닥터 자르트를 2조에 인수를 했어요. 회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큰 가치를 받고 그렇게 팔 수 있는 거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고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유능한 사람이 더 젊고 진취적인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인디 브랜드가 이렇게 바탕이 돼서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 로레알이나 이런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예전에는 유럽의 브랜드를 사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브랜드를 사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한국 브랜드를 사서 성장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더 정말 IT나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어떤 뷰티 산업에 들어와서 정말 개인의 뜻도 이루고 나라의 발전도 기여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리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김남도 교수님 가장 핫한 우리 K-뷰티 가장 심장부인 코스맥스에서 여러분과 그 비결에 대해서 특히 회장님이 그 생생한 육성을 들으며 논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 나아가서 세계 그 화장품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뒷배가 돼주시는 코스맥스 정말 회장님 계속 건강하셔가지고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